옛날 옛적에 멀고 먼 땅에서 한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아이가 없었던 그들은 예쁜 여자아이를 간절히 원했지요. 얼마 뒤 부인은 임신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옆집의 아름다운 양상추 밭을 발견했죠. 그 이후로 그녀는 그 양상추가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저 양상추가 먹고 싶어 죽겠어요. 부인은 그만 식욕도 잃어버리고 몸무게도 날로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남편이 그녀를 걱정한 나머지 아내에게 양상추 한 포기를 가져다 주겠노라 약속했답니다. 걱정 말아요, 자기. 내가 꼭 가져다 줄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저 옆집에는 사악한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밭은 큰 벽이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힘을 다해 그 벽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그 밭에서 양상추 한 포기를 구해왔어요. 부인은 기쁘게 그 양상추를 먹었답니다. 그러자 기분도 한결 좋아졌죠. 하지만 부인은 그 양상추를 더 먹고 싶어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한번 양상추 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마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밭을 들어와 내 귀한 양상추를 훔쳐가? 임신한 아내가 당신의 양상추를 간절히 원해서 그만. 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도 알고 있을 텐데. 허락해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라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양상추를 먹지 않으면 그녀는 아파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예요. 제발. 그럼 거래를 하지. 원하는 만큼 양상추를 가져가. 하지만 조건이 있네.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주도록 해. 두려운 나머지 그는 그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몇 달 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그 마녀가 나타나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 마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라푼젤이라고 지었지요. 엄마가 간절히 원했던 양상추의 모양 때문에요. 그 마녀는 그 소녀를 정성껏 키웠답니다. 라푼젤이 16살이 되자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 승려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마녀는 라푼젤을 깊은 숲속 큰 성에 두었지요. 하지만 이 성은 계단도 없었답니다.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 마녀는 라푼젤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마녀가 그녀에게 가려면 성 아래에서 그녀를 불러야만 했답니다. 라푼젤! 라푼젤! 너의 금발머리를 내려주렴. 엄마란다. 라푼젤은 그녀의 긴 금발머리를 작은 창문으로 내려주었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금발머리를 타고 성 꼭대기로 올라왔답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요. 하루는 어느 멋진 왕자가 사냥하기 위해 숲속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는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었지요. 목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그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라푼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다다르자 그는 이리저리 둘러봤죠. 하지만 성으로 오르는 어떤 계단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혹된 그 왕자는 매일 그 성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오를 수 있을지 전혀 방법이 없었죠.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그가 그 성을 찾아갔을 때 그는 마녀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너의 금발머리를 내려주렴. 엄마란다. 라푼젤은 그녀의 금발머리를 작은 창문으로 내려주었어요.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그 마녀는 성 꼭대기로 오를 수 있었죠.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 그 왕자는 성을 찾아갔어요. 목소리를 바꾸고 라푼젤, 라푼젤, 너의 금발머리를 내려주렴. 엄마란다, 아가야.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된 라푼젤은 조금 무서웠어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잖아요. 왜 여기 온 거죠? 당신을 두렵게 할 생각은 없어요. 당신의 노랫소리를 듣고 당신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어요. 난 그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푼젤은 그 왕자의 말이 마음에 들었고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흘렀고 그 마녀는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 왕자가 라푼젤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라푼젤은 행복해하며 멋진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라푼젤은 어떻게 성을 내려가야 할지 몰랐어요.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왕자는 성을 방문할 때마다 천조각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라푼젤은 그 천조각을 묶어서 긴 루프를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라푼젤은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보다 왕자님이 더 빨리 올라온답니다. 어느 왕자님? 어느 왕자님? 그때 그 마녀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녀를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나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 마녀는 갑자기 라푼젤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를 멀고 먼 사막으로 보내버렸죠. 그날 밤 그 마녀는 성 안에서 그 왕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밑에서 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푼젤, 라푼젤, 금발머리를 내려주시오. 당신의 왕자가 왔다오. 그 마녀는 라푼젤에게서 잘라낸 머리를 내려주었지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는 성을 오르고 말아요. 도착한 그곳에 라푼젤 대신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마녀는 그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고 왕자님은 휘청거리다 성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 아래의 덤불 덕분에 그는 간신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가시에 찔려버렸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장님이 된 왕자님은 숲을 계속 돌아다녔죠. 눈물을 흘리며 라푼젤을 찾아다녔어요. 그는 풀과 숲속에서 발견한 야생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나먼 길을 걷던 왕자는 마침내 라푼젤이 사는 사막에 도착했지요. 그러자 갑자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요. 그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말았던 거죠. 왕자님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어요. 라푼젤의 목소리가 분명해.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동시에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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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푼젤 역시 왕자님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나의 왕자님. 그녀는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왕자님!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어요. 그를 발견하자마자 라푼젤은 왕자님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라푼젤의 눈물은 왕자님의 눈을 적셨어요. 그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자님이 눈을 떴어요.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푼젤도 무척 행복했어요. 그들은 함께 왕자님의 궁전으로 갔고 그곳 사람들도 기뻐하며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지요.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지요. 이제 마지막 세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고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저 악마를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3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3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커다란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은 생일 선물로 딸에게 금으로 만든 공을 주었죠. 생일 축하한다, 내 딸아. 고마워요, 아빠. 공주는 그 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항상 그 공을 가지고 놀았죠. 어느 날 그녀는 밖으로 나가 공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공주는 연못 옆으로 가서 계속 즐겁게 놀았어요. 바로 그때 공주는 자신이 던진 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죠. 내 공. 공주는 그 공을 쫓아 달렸지만 그 공은 점점 더 빨리 굴러갔어요. 마침내 그 공이 연못에 빠졌고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어요. 안 돼. 공주는 연못 옆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소중한 공.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지?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내 아름다운 공주여, 왜 울고 있나요? 개굴. 공주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잘 살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연못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에게서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개구리는 공주 쪽으로 폴짝 뛰어 가까이 오더니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 아름다운 공주여, 개굴, 왜 울고 있나요? 그 공주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개구리가 말을? 어떻게 된 거지? 글쎄요, 그렇게 됐네요, 말하는 공주님. 말해보세요, 왜 울고 있죠? 정신을 차린 공주는 개구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선물한 그 금으로 된 공을 연못에 빠뜨렸어. 벌써 가라앉았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개구리는 공주의 발 옆으로 가서 제안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제가 그 공을 찾아올게요. 대신 공주님은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개굴. 공주는 궁금했어요. 부탁이 뭔데? 만약 저를 공주님의 친구로 허락하신다면 성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개굴. 공주는 잠시 생각한 뒤 그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물속으로 점프한 뒤 사라졌어요. 얼마 뒤 개구리가 그 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공을 던져주었어요. 공을 다시 찾은 공주는 무척 행복해하며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공주의 모습을 보던 개구리는 그대로 남겨진 채 공주를 향해 소리쳤죠. 아름다운 공주님, 저를 잊은 건가요? 성에 데려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개굴. 공주는 멀리서 웃으며 소리쳤어요. 너처럼 못생긴 개구리랑 나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함께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개굴. 공주는 그대로 개구리를 남겨둔 채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들이 식사하려고 하자 노크 소리가 들렸죠. 하녀는 개구리가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공주가 그 개구리를 초대했으며 들어와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왕은 놀라서 물었지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공주? 아빠, 공주는 왕에게 오늘 아침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네가 공을 가져오도록 개구리와 약속했다면 네가 한 말은 지켜야지. 왕은 하녀에게 개구리를 안으로 들여 환영해 주라고 일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와서 저녁 식탁 옆에 멈췄어요.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배약께 감사드립니다. 개굴. 크게 점프한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언짢아하며 그를 보았죠. 왕은 개구리가 먹을 음식을 주문했지만 개구리는 사양했어요. 식사는 괜찮습니다. 공주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개굴. 개구리는 공주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개구리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저녁 식사 후 떠나겠지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떠날 생각이 없었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공주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 개구리는 졸렸어요. 공주님, 너무 졸려요. 괜찮다면 공주님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나요? 아버지가 노하실까봐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개구리는 침대에 올라 공주의 베개를 베었죠. 공주는 화를 참으며 개구리 옆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를 깨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공주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바로 떠날게요. 그 못생긴 개구리가 곧 떠날 거라고 하자 공주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졌어요. 좋아, 바로 말해. 부탁이 뭐야? 제게 키스해주세요, 사랑하는 공주님. 그 공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감히?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개구리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공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키스하는 건데 뭐 괜찮아. 확실히 다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어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불빛 때문에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빛이 사라지고 잠시 후 공주는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무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 정말 너무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남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남자에게 물었죠. 누구죠? 개구리가 여기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공주여, 난 저 먼 땅의 왕자입니다. 마녀가 주문을 걸어서 개구리로 변해 있었어요. 그 주문을 풀려면 공주와 하룻밤을 자고 공주와 키스를 해야 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라워하면서도 또 행복해했어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겪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죠. 딸아, 개구리가 내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려무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 말이다. 왕은 왕자에게 며칠 더 성에 머무르게 했어요. 왕자와 공주는 그들이 처음 만난 연못으로 갔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하여 제 왕국에 함께 가시겠어요? 공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개굴.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죠. 연못 옆에는 그들을 보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그 개구리의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걱정 말거라 개구리야. 너도 언젠가 너의 공주를 찾게 될 거야. 그들은 즐겁게 웃었어요. 얼마 뒤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